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임대인의 법인 회생과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인이 법인 회생이나 일반 회생을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존속과 차임, 보증금 반환 채권의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대항 요건은 임대차 관계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요건입니다.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이를 갖추었다면 쌍방이 아직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라도 관리인은 제119조에 따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구비 여부도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다고 하여도 계약이 언제나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9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택권은 배제되지만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을 하면 민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채무자회생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것입니다.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각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추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제11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반대로 회생 절차 개시 당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제119조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지 해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시 후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도 같습니다. 참고로 이행 선택 후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민법상 해지도 가능합니다. 관리인의 해지권이 제한되거나 관리인이 계약 이행을 선택하면 임대차 계약은 계속 존속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회생 절차에서는 차임과 관련한 상계의 특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가지고 있다면 개시 후 차임 중 당기와 차기부는 그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있으면 그 이후 차임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제145조 제1호에 따라 개시 후 발생한 차임 채무와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144조 제2항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특별히 허용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임대차와 다른 점입니다. 통상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회생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임차인이 직접 보증금 반환 채권과 차임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채권의 처리입니다. 이때는 우선 변제권 유무가 중요합니다. 우선 변제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회생담보권으로, 없으면 회생채권으로 처리됩니다.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 등 법이 정한 우선 변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반환 채권은 우선 변제권으로 담보된 범위에서 회생담보권이 됩니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선 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회생채권입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가 동시 이행관계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실제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는 보증금 반환 채권 자체는 원래 회생채권에 불과하지만 임차인은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어 사실상 담보권과 유사한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효과는 회생 계획에도 영향을 줍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사용하려는데 임차인이 반환을 거절하면 매각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는 내용으로
회생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임차인의 권리는 크게 임대차 계약의 존속과 임차보증금의 처리 문제로 나뉩니다. 임대차 계약의 존속은 임차인의 대항 요건에 따라 달라지고 임차보증금은 상계와 우선 변제권 등 법적 지위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임대인의 법인 회생과 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